네, 이번 주 이례적인 급등장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틀 연속 시장이 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2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가 든든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장 전에 체크할 것들 리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라 시장 네. 대비를 좀 든든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옵션 만기일 날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이번 주에 거의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정말 수급으로 정말 왔다 갔다 너무 많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이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로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미중 정상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이랑 중국의 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일단 뭐 뉴스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은 많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건 없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정상급 회의나 이런 것들 전후로 어쨌든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뭐 분쟁 속에서 어떠한 주도주가 나올 것인지 또 이러한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 이러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해서 네. 또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페라이트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중국 미중 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고 또 거기서 갑자기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인지를 하고 좀 주의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변수 내지는 정책에 조금 더 의존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규모 행사잖아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주를 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뭐 그쵸. 사실 저는 일단 중국 관련주는 뭐 이것 때문에 중국 관련주를 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주들 지금 계속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 화장품주들 언급을 했었는데 네. 화장품주들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상회담 말고 광군제 때문에 아무래도 반짝 이벤트성으로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이 뭐 이루어지고 된다고 한다면 관련주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광군제 그리고 그 다음 이유를 좀 예상하고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클리오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급 실적으로 지금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라던가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그 광군제 이후에 소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이벤트가 연결되면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하락하는 와중에 간만에 좀 기대할 만한 소식이지 않았나 싶은데 외교적인 이슈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그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이슈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어제도 전기차 수요 부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앤세일에 나서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보이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도 이제 할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열고 보니까 그 충전소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인프라 구축 자체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매자들이 그거를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사야 되는 건 이제 많은 것 같아. 라는 다들 심적인 그런 인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거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데?
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수요 둔화를 좀 더 많이 이끌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재고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4분기 실적이라던가 내년 실적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좀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수요의 둔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막 단기간에 이게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게 어쨌든 그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기차 충전소를 단기간에 막 여기저기 다 배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동차 부품주들과 좀 완성차 업체들이 좀 힘든 시간을 좀 겪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테슬라의 단가 인하 아니면 저가 모델이 출시되는 걸 보면 나오죠. 아, 이게 MS 전략으로 가는 거고 MS 전략으로 간다라는 거는 성장의 속도가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둔화된다. 그렇게 보면 단가 인하가 계속 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또 최근에 에코 프로 VM도 실적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네. 가이던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주가의 급등락이 있고 상당히 비싼 영역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막았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2차 전지나 이런 단가 인하 압력이 더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게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이 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실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나 자동차 부품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과거에 이 전기차 부품주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판가 원가 이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기차 선두 업체들이 재고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가격을 인하한다 그러면 사실상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을 수 지금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썩 좋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되게 차트를 그려보면요. 실적 전망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네. 자동차는 또 방어주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요가 둔화될 수 있고 그 핵심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성장주라고 하는 전기차도 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또 자동차는 또 방어적이다. 이게 참 웃겨요. 네, 이게 요즘에 시장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우려, 그럼 2차 전지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들은 2차 전지의 그 타격만큼은 세게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완성차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전기차 부품을 하면서 그냥 내연기관차 부품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뭐 전기차 쪽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의 어떤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호재성의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지금은 사실 밸류 대비는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은 모아가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주는 이미 약세인데 또 다른 약세가 되는 거지만 자동차 섹터는 그 정도의 약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실적주들 위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겁니다. K 콘텐츠. K 콘텐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활발하게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다고요? 네, 뭐 그런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처음 봤는데 네. 좀 옛날에 NFT 처음 예. 나왔을 때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컨텐츠
영화를 직접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되게 좀 생소한데 이게 근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뭐 작품들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콘텐츠들이 지금 외국 쪽으로 좀 더 알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엔터주랑 이런 그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 마약 사건 이슈로 예. 지금 조금 안 좋았거든요. 계속 안 좋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약 사건 이슈가 소화되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재밌는 게 이 웹툰 실사 콘텐츠 드라마들이 굉장히 잘 되는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빙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오픈된 비질란테라고 이제 그 비질란테가 웹툰이에요. 다크 네. 히어로물인데 웹툰인데 유지태 씨가 나오고 아. 남주혁 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래 웹툰입니다.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웹툰인데 그게 드라마화 됐고 네. 그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수지 씨가 나오는 그 이두나라는 네. 드라마도 네. 네이버 웹툰의 실사 콘텐츠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약에 드라마가 흥행을 하다 보면은 해외에서도 이러한 콘텐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런 K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그동안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정말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계속 안 좋았던 성적표 때문에 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웹툰이라던가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매수하기에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제는 한번 되돌림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K 컨텐츠 하면 주로 K-팝 중심의 엔터사 중심으로만 이제 어떻게 보면 쏠려 있었고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웹툰이나 이미 검증된 흥행 어떤 컨텐츠 갖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컨텐츠가 뭐 일부 작가와 일부 이제 어떤 제작사들에서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내놨다가 흥행되면 대박되고 이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K-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좀 잘 최근에 좀 소위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만 좀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다들 안 보고 있는 네. 그런 종목도 좀 사야 되는 타이밍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웹툰 관련주 중에 MBT라는 게 있고요. MBT 요? Y랩이라는 게, MBT와 Y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Y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주주예요. 아, 그 네이버 웹툰이 또 나스닥 상장한다는 이슈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러한 호재성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K 콘텐츠 예를 들면 지금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이번에 또 잘 되면 그게 이제 네이버 쪽에서 웹툰사에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겹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와이렉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10%나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래도 그 비질란테라는 드라마, 그 유지태 씨가 나온 드라마가 지금 원래 그 웹툰이 좀 유명한 웹툰이에요. 그 작가도 유명한 작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 드라마가 흥행을 했을 때 이러한 나스닥 상장한다는 기대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Y랩 차트를 보면 아까 뭐 10% 올랐지만 뭐 상당히 소외되어 있어서 이제야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개를 든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 진입 시기라고 보시는 네, 거죠? 전 매수해도 괜찮다고 아,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라던가 아, 예. Y랩이라던가 MBT랑 다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다 내려가다가 지금 완전히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을 네.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근데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빠졌었던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뭐 네. 사실 영화 쪽에 좀 되게 부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영화와 되고 관련돼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OTT가 너무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 제작한 천만 영화가 범죄도시 말고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손익분기점 넘기는 영화까지도 손꼽히기 때문에 콘텐트리 중앙은 계속적으로 그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주가를 올리지 못했던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도 예. 사실 뭐
지금 웹툰이 뭐 어쨌든 뭐 유료 상품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료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정받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고 이제 한번 다시 기지개를 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가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 스물스물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오늘 시장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코스피는 2,400선을 지지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 지지하는지.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는 미증시가 상승 나왔는데 국내 증시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옵션 만기까지 겹쳐가지고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하방을 경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의 연동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네. 간밤에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EWY라는 ETF가 있는데 네. 2%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초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걸 보면 어쩌면 말씀하셨던 그 지수를 터치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시장을 일부 업종 뭐 공매도 이슈에서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그거 신경 쓰지 않는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 자체로만 보면 어떨까요? 좀 또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변동성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서서히 좀 실적주나 이런 거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자. 기다리시는 엔비디아 게 실적 좀- 발표가 언제일까요? 11월 21일인데요. 그때 아마 AMD가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국내 증시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한 건 더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 가지 외부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 엔비디아 실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약간은 이제 그때쯤 한번, 기간적인 부담이 있으니 좀 관망세가 네, 낫겠다. 네,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해볼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우리가 좀 꼭 봐야 할 이슈들 3가지로 디테일하게 짚어드렸고요. 그 안에서 유망 종목들도 꼽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장 대응하실 때 참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해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